오늘은 유니티 시네머신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 진행 순서는 먼저 유니티 기초를 살펴보고 아바타를 임포트하고 구조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다시 VRM으로 익스포트하는 과정을 이해를 할 거고요. 이후에 쉐이더 적용이랑 물리 실습, 의상교체 실습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유니티 기초부터 아바타 세팅까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한번 유니티 입문을 해볼까요? 유니티 화면 구성을 먼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저희가 유니티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그걸 보면서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프로젝트 만드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 허브를 열면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뉴 프로젝트 창이 있어요. 프로젝트 생성을 눌러주고 이제 이러면 프로젝트를 어떤 버전으로 어떤 템플릿으로 만들지 선택한 창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누르시면 엔진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유니티 2019 4.31 혹은 2022 3.2를 권장을 드렸어요. 뚜다하고 아바타 내보내는데 안정성과 호환성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2019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유니티 허브 창에서 프로젝트랑 인스톨즈, 런 커뮤니티 이렇게 있는데 인스톨즈 들어가셔서 프리 릴리즈 들어가셔서 인스톨 에디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아카이브 들어가 주시고 다운로드 아카이브라는 링크가 걸려 있어요. 요 링크 누르시면 요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거 보시고 원하시는 버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버전 목록에서 그 버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019 4.31로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 옛날 거여가지고 다른 파이프라인이 없는데 최신 것들을 보면 HDRP, 이게 HDRP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프로젝트를 어떤 성격으로 만들 건지 정해주는 부분이에요. 3D는 빌트인 렌더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게임과 아바타 제작용이고 2D는 이제 뭐 진짜 2D 작업용 URP, HDRP의 경우에는 조금 고급 그래픽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일단 아바타 뚜따를 할 거니까 가벼운 렌더 파이프라인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의 경우에는 한글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이나 특수문자의 경우 나중에 오류 날 확률이 조금 높아서 영어로 간결하게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네머신 클래스 0817 이렇게 이름 정해볼게요. 그리고 로케이션은 저장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개인 자유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해줄게요. 조금 걸려요. 이렇게 로딩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PPT로 다시 넘어가서 이 화면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이어라키, 인스펙터, 프로젝트, 콘솔, 씬뷰, 게임뷰 요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하이어라키 창이 있어요. 하이어라키 창은 현재 요 장면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목록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브젝트들을 부모 자식 관계로 묶을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관계를 다 펼쳐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이 무엇이냐? 뚜따할 때 나올 예정이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새로운 헤어 파츠를 이제 아바타에 입히고 싶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헤어 파츠를 끌어다가 아바타의 헤드 부분에 넣으면 헤드가 부모, 헤어가 자식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씬에 오브젝트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하이어라키에 등록이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뭔가를 여기다 갖다 놓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끌어다가 여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이쪽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름을 바꿔서 정리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찾을 때 용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과를 5개 놓고 싶은데 파란 사과, 빨간 사과, 노란 사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움직이면 하이어라키 창에서 찾기가 좀 더 쉽겠죠. 그 다음은 인스펙터입니다. 인스펙터 창은 선택한 오브젝트의 세부 정보나 설정 값을 볼 수 있는 창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랜스폼, 위치, 회전 크기 같은 값부터 해서 요 아래 뭐 VRM 메타밖에 없긴 한데 쉐이더나 물리효과 같은 컴포넌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무엇이냐? 이제 오브젝트에 붙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터는 움직임을 얘기를 하고요. 콜라이더는 충돌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콘솔 창입니다. 콘솔은 이제 유니티에서 작업할 때 발생되는 메시지들을 보여준 창인데요. 메시지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흰색 같은 거는 이렇게 생긴 뭐가 실행되었다 같은 조금 단순한 알림이고요. 노란색은 경고성 메시지, 빨간색은 진짜 오류입니다. 실행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같은 느낌의 오류예요. 스크립트에 문제가 생겼거나 충돌이 났을 때 뭐 그런 등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오류가 나면 반드시 원인을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또 가끔 경고나 오류가 있어도 클리어 버튼 누르고 다시 플레이했을 때 정상 작동하는 경우가 좀 잦아요. 왜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씬뷰입니다. 요거는 3D 씬을 직접 편집을 하는 공간이에요. 조작법만 간단히 보면 WASD로 카메라를 이동을 하고요. 좌클릭으로 선택, 우클릭으로 축이 고정된 시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휠로는 확대와 축소가 가능하고 휠 클릭해서 움직이면 축까지 해서 시선 변경이 돼요. 이제 씬뷰에서는 오브젝트를 직접 움직이거나 회전시키거나 할 수 있고요. 슬라이더나 카메라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좋습니다. 다음은 게임뷰입니다. 게임뷰는 카메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화면을 확인하는 공간인데 실제 결과물이 어떻게 보일지 미리 확인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해상도나 비율을 바꾸는 게 가능을 하고요. 요 위에 보시면 전 지금 2160-3840으로 적용을 해놨죠. 실행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는 물리 동작 확인도 가능하고요. 물론 신뷰에서도 물리 동작 확인은 되지만 실제 렌더링 됐을 때 어떻게 보일지는 게임뷰가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특히 시네머신을 할 거니까 시네머신 이용한 카메라 컷 전환이나 트래킹 동작 같은 걸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표정, 조명, 쉐이더 같은 게 실제 렌더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툴바라는 건데요. 툴바는 유니티 위쪽에 있는 버튼 모음이에요. 오브젝트 이동 회전 크기 조절하는 기능이랑 플레이 버튼, 일시 정지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주요 아이콘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핸드 툴, 화면 이동이고요. 무브 툴, 이동 아이콘입니다. 요게 로테이트, 회전 아이콘이고 요게 이제 크기 조절, 스케일 아이콘입니다. 나머지는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게 플레이 버튼과 일시 정지 버튼인데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물리 효과나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요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수정을 하면 그거는 수정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테스트와 렌더링용. 그리고 요거는 위치가 여기에 그냥 길게 있어요. 그 다음은 메뉴바입니다. 메뉴바는 유니티의 최상단 메뉴인데 파일 저장이나 에셋 불러오기나 컴포넌트 추가하거나 창 열기 하거나 거의 모든 기능을 여기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하는 핵심 메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롭다운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필요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보시면 요 최상단에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드롭다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UI는 요 정도로 알고 있으면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유니 VRM과 릴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가 버추얼과 가장 맞닿아 있는